오늘 10대로 구성된 6인조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의 리더인 이석철 군이 소속사인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와 김창완 회장에게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미디어라인 측은 프로듀서의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사표도 수리된 상태지만 김창완 회장이 폭행을 방조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관련 내용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석철 군이 보니까 저도 지금 10대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18세더라고요. 이런 기자회견을 일단 하겠다고 마음 먹기가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씁쓸한 내용인 것 같아서 일단 개요부터 저희가 좀 정리를 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이었죠. 더 이스트라이트의 리더인 이석철 군이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이 기자회견의 내용은 본인이 속해 있었던 그룹이 2015년부터 2017년도에 담당 프로듀서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예. 그 폭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그 폭행의 정도도 굉장히 심했다라고 밝혔고요. 거기에다가 이러한 사실들을 부모님께 알릴 경우에는 죽이겠다 이런 협박도 받았다는 것이에요. 예. 거기에다가 한 번 중간에 이제 부모님에게 이러한 폭행의 사실을 알려졌는데 예. 이런 폭행에 대해서 부모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자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결국은 재발 방지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고 예. 여기에 대해서 김창완 회장도 제지를 하기는커녕 살살하라 등과 같이 방관을 했다는 겁니다. 예. 결국은 형제인 이승용 군이 이제는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정신과적인 치료도 받고 있다. 이러한 아픈 사실을 밝혔습니다. 형제가 그 같은 멤버인가 보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이석철 군의 기자회견 모습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보고 이야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죠. 저희가 지금까지 4년간 이렇게 협박을 당하고 강금 폭행을 당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당해왔는데요. 저희 전체 멤버가 단체로 엎드려 뻗치를 하고 기합을 한 상태에서도 몇 시간 수차례 맞았던 경험도 있고요. 제 친동생인 승현이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는 방음문이에요. 그래서 닫히면 밖에서 소리도 나지 않고 잠그면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 안에서 제 동생은 또 맞았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맞고 그런 협박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지금도 많이 무섭고 지금 심적으로 많이 많이 힘듭니다. 네,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면 일단 멤버 모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굉장히 참혹하고 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사실은 소속사에서는 공식 입장을 밝힐 때 원만히 해결됐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원만히 해결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속사가 원만히 해결을 했다. 부모님과도 원만히 해결을 했다. 거기에다가 해당 프로듀서 같은 경우에 폭행이 있었던 사실이 있었지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문제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예.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박의 입장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석철 군 같은 경우에는 김창완 회장이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던 미성년자인 동생 이승현에게 내가 전자담배를 선물 받았다. 전자담배를 펴봐라. 이렇게 강요한 적도 있고 예. 여기에다가 또 멤버들 간의 감시 체제를 마련했기 때문에 예. 한번 하나라도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 더 이상은 음악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멤버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는 가수 1인의 일로 멤버들에게 문제를 끼치고 싶지는 않았는데 예. 본인 리더로서 더 이상 이것을 참거나 방관할 수가 없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런 아동학대라든지 예. 아니면 더 이상의 K-팝에서의 인권유리는 없어져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 이제서야 밝히게 됐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주장인데요. 그 멤버를 통해 다른 멤버를 감시했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같은 멤버들 중에 소위 이제 회사 쪽에서 네가 이제 이 친구들을 좀 감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오더를 내렸다는 얘기인가요?
정확하게는 예. 의미가 부여가 되진 않는데 네. 추측을 해보자고 한다면 멤버가 여러 명이고 그렇죠. 멤버들 간에 서로 감시를 했다는 얘기는 멤버가 여러 명이면 왜 이제까지 이러한 얘기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예. 대해서 이 아무래도 이 멤버들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이고 음악을 하고 싶은 열정이 많은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말을 하거나 회사에 대한 얘기가 나가게 되면 더 이상은 음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예. 것 때문에 음악에 대한 열정을 이용을 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저와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들어봐라 이러한 식의 얘기를 하지 않았나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예, 일단은 뭐 이석철 군이 지금 고소를 한 상태인데 들어보니까 김창완 회장이 회유와 협박을 한 부분에 있어서 녹취 파일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뭐 일단 물증이 있으니까 좀 순조롭게 좀 수사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 녹취 파일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하면 그 담당 프로듀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표를 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소속사에선 얘기를 했는데 네. 이석철 군은 사표를 수리하기는커녕 오히려 복귀를 하려고 했다. 근데 해당 프로듀서를 복귀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동생인 이승현 군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니까 오히려 이승현 군을 이 멤버에서 퇴출시켰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 이석철 군에게 너도 동생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조용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녹음이 된 녹취록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물론 녹취록은 중간중간에 편집이 될 염려도 있지만 예. 만약에 전체적인 녹취록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현재는 소속사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김창완 회장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네. 방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석철 군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과 전혀 다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김창완 회장도 이러한 폭행에 대해서 최소한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예. 소속사 측과 이석철 군의 얘기가 다른 데에 있어서 해당 진술이 다른 데에 이석철 군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실릴 수 있는 증거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회사 쪽에 어떤 인권 유린 행위와 더불어서 폭행 혐의 같은 것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는 김창완 회장의 방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했었는지 이것이 이제 큰 덩어리가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뭐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긴 해야 될 텐데 일단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소속사 측에서도 담당 프로듀서가 그런 일이 있었다,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건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럼 앞으로 추가 수사에서의 쟁점이 될 것은 짚어주신 바와 같이 해당 김창완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정현 대표도 이것을 알았는가, 예. 즉 소속사 측에서도 알았는가, 알았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알았는가, 어느 정도 알았는가 왜 중요하냐 하면 예. 단순히 방조 아니면 교사뿐만이 아니라 많이 깊숙이 알았는데 이것을 막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 상습 폭행이나 상습 협박과 관련되어서 공범이 될 수가 있어요. 단순히 공범이 아니라 함께한 여러 예. 공동 정범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어느 정도의 관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수사를 해서 이제 모든 혐의가 밝혀진다면 해당 프로듀서는 물론이고 김창완 회장 또 그 밖에 관련자들까지 어느 정도의 좀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단 상습 폭행이랑 상습 협박인데 폭행은 한 3년 이하의 징역인데 상습이 여기에 인정이 된다면 2분의 1까지 가중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형사 처벌은 그 정도 보이고요. 예. 여기에다가 예를 들자면 미성년자인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손해배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네. 단순히 미성년자인 저 멤버들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향후의 민사소송도 어느 정도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예계에서 불거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전달해 드렸고요. 두 번째 주제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택배기사 폭행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어제 오늘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누리꾼들의 공분을 많이 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사건인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공동역 부근에서 택배기사 유니폼을 입은 남성 둘의 이제 영상인데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뭐 뺨을 때리고 또 머리채를 휘어잡고 저 해당 차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영상이었어요. 그 예. 이후에도 해당 차가 흔들리는 걸 봐서 차 안에서도 폭행이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 예. 해당 영상을 찍은 사람은 저게 택배기사의 사수가 밑에 있는 사람을 폭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해당 영상을 올리면서 예. 많은 관심을 받은 영상입니다. 예. 근데 저게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한 남성이 내가 저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사과문을 게재를 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예. 그 맞은 피해자의 남동생이다라고 하면서 영상에서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예. 많은 관심과 논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상습적인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뭐 여기에 대한 건 물론이고 혹시 지적 장애인을 폭행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가중 처벌될 가능성도 있나요? 저 남동생이 본인의 이제 사정을 얘기를 해요. 해당 사과문에서. 저 형은 이제 좀 지적 장애가 있고 아버지는 사망을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형, 자신 이렇게 셋이 살고 있는데 어머니도 장애가 있으세요. 근데 형을 그냥 집에 어머니와 둘이서만 두면 형이 이제 집에서 조금 어머니를 위태롭게 하는 행동들을 할 수가 있어서 형과 둘이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근데 형이 지적 장애가 있고 해당 약물을 먹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약을 먹고 있고 하기 때문에 치료 중이긴 하지만 좀 주변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정상적인 행동들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서 본인이 계속 화가 났는데 예. 그날도 이제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현재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 폭행의 경위라든지 사건의 경위들을 보겠다. 이 얘기는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날 정말 우발적인 폭행이었는지 왜 이런 폭행이 있었는지에 대한 경위를 보겠다는 것이고요. 예. 단순히 지적인 장애가 있었던 사람에 대한 폭행이 가중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것은 예를 들면 뭐 성과 관련된 범죄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폭행 자체는 가중처벌되지가 않기 때문에 네. 해당 폭행의 경위라든지 상습성 여부가 처벌과 관련되어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여기서 가해자로 저희가 분류를 사실은 이 어떤 본인이 편지를 올리기 전에 그 글을 올리기 전에 가해자로 분류된 이 친동생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짚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긴 한 것 같아서 그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이기도 해서 사실 누리꾼들의 반응이 폭력은 무조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댓글을 다는 이 네티즌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것 같아서요. 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어찌 됐든 폭력은 잘못이니 경찰 수사에 따라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그 이유가 어떻게 전개될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이 내용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현재 그 피해자와 그러면 가해자를 어떻게 지금 한 공간에 둬도 되느냐라는 네. 것들이 왜냐하면 수사 중이고 이것이 상습적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혼자서 가장이라고 하더라도 격리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피해자인 형 같은 경우에는 친척 집에 혹시 가서 좀 격리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예. 장애인 복지시설 같은 곳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만약에 상습적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혼자 가장이라고 하더라도 예. 처벌이 이어지고 가족끼리는 격리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예. 단순히 우발적이라고 한다면 현재 동생이 가장이고 어머니와 형을 부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처벌을 하거나 구속 수사를 한다거나 처벌이 되어서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예. 한 가정에 쉽게 말하면 너무 안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도 구속 여부에는 고려가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의 수사에서는 이것이 상습적이냐 우발적이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로 보입니다. 네, 상황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관련 내용은 또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였고요. 세 번째 주제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사건 역시 사실은 며칠 전부터 논란이 됐었던 사건인데 한 PC방의 아르바이트생이 아주 참혹하게 살해된 사건. 일단은 뭐 형인 피해자는 일단 범죄를 저지른 건 확실한 상황이고 동생을 공범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했는데 경찰에서는 공범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 동생이 공범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있냐면 동생이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동생을 왜 경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느냐부터 이 논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근데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로 동생은 공범으로 보기가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처럼 아직은 이제 수사 결론은 아니지만 동생을 예.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먼저 가장 동생이 공범이냐라고 여부에서의 집중적인 이 핵심 요건이 예. CCTV였어요. CCTV에서 형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 이 동생이 피해자를 잡고 있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예. 이 장면을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그 당시에는
동생이 둘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아직 흉기를 꺼내기 전이었고 몸싸움이 벌어지려고 하니까 말리려고 하는데 그 피해자가 더 가까이 있었으니까 둘을 떼어놓으려는 과정에서 이러한 잡는 CCTV 화면이 있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형이 흉기를 꺼낼 때 동생이 그것을 보고 바로 형을 말리고서 끌고 가는 장면이 있었고 예, 예. 그다음에 PC방 안으로 들어가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그 장면들이 있고요. 예. 이 장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면은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예, 예. 이 장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PC방 안에서도 목격자의 진술들도 이 장면과 이 경찰의 설명과 다 일치하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CCTV 장면이라든지 목격자들의 진술을 봤을 때에는 동생이 예를 들자면 지금 의혹이 있는 같이 함께 기다렸다거나 형이 범죄를 저지를 때 피해자를 잡아서 형의 범죄를 더 도와줬다거나 이러한 것이라기보다는 예. 이것을 말리려는 것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로는 그래서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 동생이 공범이냐 아니냐에 대한 어떤 의혹은 일견 타당한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격자들의 진술까지 다 고려해서 CCTV 영상만 본 것은 아니니까요. 경찰의 판단은 그렇고 사실 이 사건 CCTV가 온라인에 영상이 타면서 논란이 됐던 것은 경찰들의 초동 조치가 과연 적절했는가에 대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 지적사항인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왜 나오냐 하면 예. 처음에 경찰이 이제 한번 나갔습니다. 출동을 했어요. 출동을 했을 때 이 사람을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돌아가거나 집에 돌아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예. 예를 들면 쉽게 격리를 하지 못하고 다시 그 피의자가 돌아와서 이 피해 사실이 발생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경찰이 설명을 하기로 예. 그 당시에 출동을 했을 때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출동을 했을 때에는 예를 들자면은 그 피의자가 그 당시에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몸싸움이 과격하게 일어났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피의자와 피해자를 봤을 때에는 둘 다 굉장히 차분한 상태에서 말다툼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예. 거기에다가 업무방해건으로 이제 출동을 했는데 업무방해도 그렇게 심하게 보이지 않았고 예.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이 당시에는 계고 같은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언동으로 이제 돌아가십시오, 뭐 사과하십시오 하고 네네네. 돌려보내고 집에 간호까지 봤다는 겁니다. 매뉴얼대로 했는데. 매뉴얼대로 했는데 근데 그 이후가 전혀 경찰이 예상한 바와 달리 예. 흉기를 가지고 돌아오고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결과론적으로 보기엔 너무 안타깝지만 예. 과연 초동 수사가 미흡했는가라고 봤을 때에는 그것도 조금은 어떻게 미흡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예.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신병을 예를 들면 내가 신병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그 당시에 피해자가 요청을 안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경찰이 거기에 대해서까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가 지금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처음에 이제 출동을 했을 때 신변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신변을 보여줄 수 있는 조치라든지 예. 제도적인 마련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조금 생기지만 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예. 예, 뭐 꼭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동생의 공범 여부 그리고 초동 대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또 함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피해자가 우울증 약을 이제 복용을 했기 때문에 뭐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처벌이 약해지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문제 제기. 그래서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한 상태인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심신미약으로 결론이 나고 인정이 된다면 정말 실제로 처벌이 약해질 가능성 있는 건가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심신미약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유가 조두순 사건 예. 때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조두순 예, 예. 사건이 굉장히 끔찍했음에도 심신미약 감경이 있었거든요. 예. 하지만 저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심신미약 감경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 물론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치료의 병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건의 경위를 봤을 때 이 해당 형인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사건 현장에서 벗어나서 집에 가서 다시 흉기를 가지고 돌아와서 예. 그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쓰레기를 버려 나올 때까지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결정할 능력이나 변별할 능력이 떨어져야 됩니다. 즉 예, 예. 일반적인 사람과는 달라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신적으로 일반 사람들보다 떨어져서 아니면 의사결정력이 떨어져서 이것에 대해서 형을 감경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봤을 때 형을 감경할 심신미약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예상이 네, 됩니다. 충분히 상황을 인지했고 계획적이었고 치밀했다. 이것이 심신미약의 근거가 되진 않는다.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슈 오늘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